안녕하세요. 지난 주말에 동네 카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침 10시쯤 되었을까요? 70대로 보이는 할머니 두 분이 거의 동시에 들어오셨는데요. 한 분은 깔끔한 베이지색 재킷에 정갈한 헤어스타일, 자세도 곱고 걸음걸이도 우아하셨어요. 가방도 작지만 고급스럽게 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뒤에 들어오신 다른 할머니는 털털한 트레이닝복 차림에 머리는 대충 빗으신 상태, 슬리퍼를 질질 끌고 들어오셨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카페 직원이 두 분을 대하는 태도가 확연히 달랐거든요. 첫 번째 할머니께는 어서 오세요. 어떤 자리가 편하실까요? 하며 정중하게 안내해드렸는데 두 번째 할머니께는 뭐 드릴까요? 하고 무뚝뚝하게 말하더라고요. 같은 나이, 같은 성별, 같은 시간에 들어왔는데도 말이에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뭉클해지더군요. 아, 이게 바로 옷차림의 힘이구나. 이게 바로 현실이구나 하고요. 두 분 모두 소중한 어르신들인데 단지 옷차림 하나 때문에 받는 대우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니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도 겪고 계실지도 모르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나이가 들수록 왜 외모 관리가 더 중요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품격 있고 고급스러워 보일 수 있는지 확실히 알게 되실 거예요. 더 나아가 어떻게 하면 존중받는 삶을 살 수 있는지까지 말이죠. 여러분, 이것부터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옷은 단순한 의복이 아니라 우리의 사회적 언어입니다. 말 없이도 우리의 모든 것을 표현하는 강력한 도구예요. 미국 하버드 대학의 의사소통 연구팀에 따르면 첫 만남에서 상대방에 대한 인상의 93%가 외모와 목소리 톤으로 결정된다고 해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55%는 순전히 외모, 즉 우리가 어떻게 보이느냐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말의 내용은 고작 7%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아무리 지혜롭고 경험이 풍부해도 첫인상에서 외모가 주는 메시지가 압도적이라는 뜻입니다. 안타깝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의 사회적 위치와 역할을 보여줍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옷차림은 나는 체계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고 반대로 어수선한 차림은 나는 자기관리가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정신적 상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지 능력이나 자기 돌봄 수준까지 말이에요. 실제로 치매 초기 진단에서도 환자분들의 옷차림 변화를 중요한 지표로 본다고 해요. 평소에 단정했던 분이 갑자기 옷을 대충 입거나 색깔 매칭을 이상하게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인지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을 의심해 본다는 거죠. 세 번째, 개인의 안정성과 신뢰도까지 나타내고 있어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면접을 볼 때,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우리의 옷차림이 그 사람의 신뢰도를 판단하는 첫 번째 기준이 되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첫인상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첫인상은 한 번 형성되면 바꾸기가 정말 어려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초두효과라고 부르는데 첫 번째 인상이 이후의 모든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어떤 식당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똑같은 나이의 할아버지 손님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대충 입고 가래뱉고 코 푸시고 솔직히 말하면 가까이 가기가 싫어져요. 그런데 다른 한 분은 깔끔하고 단정하게 차려입으시거든요. 말씀도 차분하시고 음식도 정갈하게 드시고 그럴 때마다 저는 나도 저렇게 점잖게 늙고 싶다. 저렇게 품격 있게 나이 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슴이 뭉클하지 않으세요? 이게 바로 옷차림의 힘입니다. 같은 나이, 같은 세대인데도 옷차림 하나로 받는 대우와 인식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또 다른 분이 이런 경험담을 들려주셨어요. 제가 60대 초반인데 어떤 날은 깔끔하게 차려입고 나가면 사람들이 50대로 보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날은 대충 입고 나가면 70대로 보기도 하고 옷 하나로 20살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왜 나이가 들수록 외모 관리가 더 중요해지는지 알아볼까요?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4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연구 결과와 수많은 분들의 경험담을 통해 검증된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자신감 증진입니다. 누구나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잘 차려입은 날과 대충 입은 날의 차이 말이에요. 한 60대 여성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현재 모습은 지금껏 내가 만들어 온 결과물이에요. 젊을 때는 얼굴만 예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 전체적인 모습, 옷차림, 자세, 표정 이 모든 게 다 나를 표현하는 거더라고요. 정말 와닿지 않으세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분이 다음에 하신 말씀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는데 내가 만족스러우면 그날 하루가 완전히 달라져요. 걸음걸이부터 다르고 말하는 톤도 달라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져요. 반대로 내 모습이 마음에 안 들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집에만 있고 싶어져요. 캘리포니아 대학의 심리학 연구팀이 50세 이상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요. 외모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사회활동 참여율이 3배 이상 높았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의욕도 2배 이상 높았다고 해요.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에게서는 정말 기분 좋은 에너지가 나와요. 그런데 이게 바로 자신감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 자신감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염되어서 결국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중요한 경쟁력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외모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부지런하고 능력 있어 보입니다. 어떤 50대 직장인분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저희 회사에 비슷한 나이대 남자 직원 2명이 있어요. 한 명은 항상 깔끔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구두도 반짝반짝하게 관리하고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다녀요. 다른 한 명은 늘 구겨진 셔츠에 때 묻은 넥타이, 신발도 달아빠져서 다녀요. 그런데 승진할 때마다 항상 첫 번째 사람이 먼저 고려돼요. 업무 실력은 비슷한데도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심리학자들은 이를 후광효과 헤일로 에펙트라고 설명해요. 한 가지 긍정적인 특성이 다른 모든 특성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죠. 깔끔한 외모를 보면 이 사람은 시간 관리도 잘하고 감정 관리도 잘하고 책임감도 강하겠구나 라고 무의식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연구에서 면접관들에게 동일한 이력서를 주고 사진만 다르게 해서 평가하게 했더니 더 깔끔한 외모의 지원자가 평균 15%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는 일자리와 인간관계에서 정말 유리하거든요. 한 60대 여성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이 들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줄어드는데 그럴 때마다 첫인상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느껴요. 깔끔하게 차려입고 가면 사람들이 먼저 다가와서 대화를 걸어주시거든요. 반대로 대충 입고 가면 눈길조차 주지 않아요.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슬프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세 번째 이유,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어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전국 50개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3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예요. 외모 관리를 꾸준히 하는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어르신들보다 인지장애 진행이 평균 40% 느리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외모 관리를 하려면 거울을 보고 옷을 선택하고 색깔을 매치하고 계절감을 생각하고 이 모든 과정이 뇌를 자극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한 요양원 원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어요. 그런데 실제로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옷을 고르고 머리를 빗고 화장을 하시는 할머니들을 보니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표정도 밝고 말씀도 또렷하시고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도 훨씬 활발하세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우울증 예방 효과도 있다는 거예요.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외모 관리를 꾸준히 하는 65세 이상 성인들의 우울증 발병률이 일반인보다 60% 낮았다고 해요. 마음이 늙으면 몸도 늙는다. 는 말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셈이죠. 가슴이 뭉클하지 않으세요? 실제로 한 70대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1년 동안 정말 우울했어요. 거울도 보기 싫고 옷도 아무거나 걸치고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제가 너무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그때부터 매일 아침 단정하게 옷을 입고 화장도 조금씩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기분이 좋아지고 사람들도 만나고 싶어지고 삶의 의욕이 다시 생기더라고요.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감동적이에요. 네 번째 이유, 후광 효과로 인한 신뢰감.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하버드 대학의 사회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깔끔한 외모 이꼬르 능력 있고 친절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인식한다고 해요. 이 연구에서 정말 흥미로운 실험을 했는데요. 동일한 사람이 두 가지 다른 옷차림으로 길거리에서 길을 물어보는 실험이었어요. 깔끔하게 차려입었을 때는 90%의 사람들이 친절하게 길을 알려줬는데 허름하게 차려입었을 때는 30%의 사람들만 도움을 줬다고 해요. 놀랍지 않으세요? 같은 사람, 같은 질문인데도 옷차림 하나로 이렇게 다른 대우를 받는 거예요. 한 은행 지점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고객들을 상담할 때 보면 깔끔하게 차려입고 오신 분들께는 자연스럽게 더 정중하게 대하게 되고 더 좋은 상품을 추천해드리게 돼요. 이게 의식적인 차별은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외모는 협상의 도구이자 관계 형성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순간을 겪으셨을 거예요. 한 60대 남성분이 이런 경험담을 들려주셨어요. 손자 학부모 상담을 갔는데 다른 할아버지들은 모두 정장을 차려입고 왔더라고요. 저는 평상복으로 갔는데 선생님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확실히 달랐어요. 그 이후로는 어떤 자리든 깔끔하게 차려입고 가게 되더라고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슬프지만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께 구체적으로 어떻게 입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3가지 원칙이 있어요. 이 원칙들은 수많은 분들의 경험담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종합한 결과입니다. 그 첫 번째 원칙은 바로 깔끔함이 최우선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비싼 옷보다는 깔끔함이 우선입니다.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명품 입고 있어도 구겨져 있고 더러우면 소용없어요. 오히려 유니클로 옷이라도 깔끔하게 다려입고 깨끗하게 관리하면 훨씬 더 고급스러워 보여요. 정말 맞는 말씀이죠. 실제로 패션 전문가들도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나이가 들수록 브랜드보다는 관리라고 해요. 어떤 70대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젊을 때는 비싼 옷만 사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저렴한 옷이라도 소재가 좋고 잘 관리하면 오히려 더 품격 있어 보여요. 반대로 아무리 비싸도 관리를 안 하면 초라해져요. 그런데 정기적인 세탁과 다림질로 단정함을 유지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어떤 세탁소 사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정말 부지런하신 분들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오셔서 옷을 맡기시고 집에서도 다림질을 해서 입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어떤 옷을 입어도 고급스러워 보여요. 한 분은 이런 팁을 알려주셨어요. 아침에 옷을 입기 전에 꼭 거울 앞에서 한번 점검해요. 주름은 없는지, 얼룩은 없는지, 단추는 다 잠겨 있는지. 이것만 해도 하루 종일 자신감이 달라져요. 다음으로 중요한 2번째 원칙은 옷의 브랜드를 따지기보다 좋은 소재와 청결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브랜드보다는 소재를 보게 됩니다. 한 60대 여성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0대, 30대 때는 브랜드만 봤어요. 명품이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50대 넘어가니까 소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더라고요. 면 100%, 린넨, 울 같은 천연 소재로 된 옷들이 오래 입어도 모양이 변하지 않고 색깔도 바래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좋은 소재의 옷은 몇 년씩 잘 입어진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경제적이기도 하고요. 패션 디자이너로 일하시는 한 분이 이런 조언을 해주셨어요. 나이 드신 분들께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유행 따라가지 마시고 본인에게 맞는 기본 아이템들을 좋은 소재로 장만하라고요. 흰 셔츠, 검은 바지, 네이비 재킷 같은 기본 아이템들을 좋은 소재로 가지고 계시면 어떻게 조합해도 세련되어 보여요. 그리고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깔과 스타일을 찾으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도 그런 옷 하나씩은 가지고 계실 거예요. 입으면 유독 안색이 밝아 보이고 사람들이 오늘 좋아 보이시네요 라고 말해주는 그런 옷 말이에요. 한 이미지 컨설턴트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서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살색이 어두워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때 본인에게 맞는 색깔의 옷을 입으면 이런 단점들을 상당히 보완할 수 있어요. 특히 얼굴 주변에 오는 상의의 색깔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원칙은 정말 많은 분들이 강조하신 냄새 관리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신 부분이에요. 어떤 분이 냄새 진짜 중요해요 라고 하셨는데 이 말이 가장 많은 공감을 받았거든요.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까요? 나이가 들면서 체취가 변하기 때문이에요. 의학적으로 설명하면 나이가 들면서 피부의 유분기가 줄어들고 신진대사가 느려지면서 특유의 냄새가 나게 되는 거예요. 이를 노인냄새라고도 부르는데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관리를 통해 충분히 줄일 수 있어요. 한 의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노인냄새의 주요 원인은 노네날이라는 성분인데 이것은 40세 이후부터 서서히 증가해서 60세가 넘으면 확연히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위생 관리를 잘하면 상당히 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채취 관리가 외모 관리의 핵심입니다. 아무리 옷을 잘 입어도 아무리 멋있게 차려입어도 냄새가 나면 모든 게 무의미해져요. 한 분이 이런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우리 아파트 경비실에 계시는 할아버지가 두 분이세요. 한 분은 항상 깔끔하게 차려입으시고 냄새도 안 나세요. 다른 한 분은 옷은 그럭저럭 입으시는데 냄새가 좀 나시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첫 번째 할아버지께는 자연스럽게 다가가서 인사도 드리고 이야기도 하게 되는데 두 번째 할아버지께는 멀리서 인사만 드리게 되어요. 안타깝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우셔도 청결한 만큼은 꼭 챙기세요. 비싼 향수를 뿌리는 것보다 매일 샤워하고 옷을 깨끗하게 입는 게 훨씬 중요해요. 가슴이 뭉클하지 않으세요?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어떤 요양보호사분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어르신들을 돌보면서 느끼는 건데 냄새 관리를 잘하시는 분들이 다른 어르신들이나 가족들과의 관계도 훨씬 좋으세요. 반대로 냄새 관리를 소홀히 하시는 분들은 점점 소외되시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안타까워요. 이제 원칙들을 알았으니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이것들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부분들이지만 한 번 습관이 되면 평생 여러분의 자산이 될 거예요. 그 첫 번째 실천 요소는 바로 몸매보다 자세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리 꼿꼿, 어깨 펴기부터 시작해 보세요. 한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50대 이후부터는 몸매보다 자세가 훨씬 중요해요. 아무리 날씬해도 구부정한 자세로 다니면 나이 들어 보이고 반대로 조금 통통해도 자세가 곧으면 훨씬 젊고 당당해 보여요. 실제로 자세 하나만 바꿔도 10살은 젊어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과에서 실시한 연구인데 60대 성인 20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자세 교정 운동을 시켜본 결과 외관상 나이가 평균 8.5세 젊어 보였다고 해요. 그런데 항중력근 관리로 구부정한 자세를 예방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항중력근이 뭐냐고요? 중력에 맞서서 우리 몸을 곧게 세워주는 근육들이에요. 목 뒤쪽 등, 허리, 엉덩이, 허벅지 뒤쪽 근육들이 여기에 해당해요. 한 60대 남성분이 이런 경험담을 들려주셨어요. 저도 50대 후반까지는 어깨가 점점 앞으로 굽어지고 허리도 구부정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헬스장에 다니면서 등 운동을 꾸준히 하니까 자세가 많이 좋아졌어요. 사람들이 요즘 더 젊어 보이신다고 하더라고요. 매일 7,500보 이상 걷기, 유산소 운동도 정말 중요해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권장하는 성인의 하루 걸음 수가 7,500에서 10,000보인데 나이가 들수록 이것이 더 중요해져요. 한 가정의학과 의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걷기 운동만 꾸준히 해도 자세가 좋아지고 혈색이 좋아지고 전체적인 활력이 달라져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걸을 때 팔을 크게 흔들면서 걸으시면 등 근육도 함께 발달해서 자세 교정에 더욱 효과적이에요. 실제로 어떤 70대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65세부터 매일 아침 1시간씩 산책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어깨가 펴지고 허리도 곧아지더라고요. 손자가 할머니 키가 커졌어요. 하더라고요. 키가 큰 게 아니라 자세가 좋아진 거였어요. 이런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자세 하나만 바꿔도 인생이 달라져요.
두 번째로 실천해야 할 것은 앞서 원칙에서도 강조했던 채취 관리입니다. 여러분, 노인 냄새 관리는 정말 중요해요. 매일 샤워, 의류 주기적 세탁은 기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씻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씻느냐예요. 한 피부과 의사 선생님이 이런 조언을 해주셨어요.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건조해지기 때문에 너무 뜨거운 물로 오랫동안 샤워하시면 오히려 피부에 좋지 않아요. 미지근한 물로 10분 이내로 샤워하시고 샤워 후에는 반드시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그리고 특히 발가락 사이, 겨드랑이, 사타구니 같은 부위는 꼼꼼히 씻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한 분이 이런 팁을 알려주셨어요. 저는 매일 저녁에 그날 입은 옷을 모두 세탁 바구니에 넣어요. 내복, 양말까지 다 매일 갈아입어요. 처음에는 세탁이 번거로웠는데 익숙해지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확실히 냄새가 안 나요. 적당한 햇볕도 쐬시고 구강 관리도 정말 중요해요. 나이가 들면서 입냄새도 심해지거든요. 한 치과 의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서 침 분비량이 줄어들어서 입안이 건조해져요. 그러면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지고 그 결과 입냄새가 심해져요. 하루에 2번 양치질은 기본이고 가능하면 혀 클리너로 혀도 닦아주시고 물을 자주 마셔서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발 관리 등 세부적인 개인 위생까지 챙기셔야 해요. 부모라면 누구나 이런 부분을 신경 쓰셔야 합니다. 실제로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50대 들어서 발각질 관리가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매일 발 전용 크림을 발라서 관리하니까 발냄새도 줄어들고 발가락 사이 무좀도 없어지고 무엇보다 내 스스로 기분이 좋더라고요. 작은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모여서 전체적인 청결감을 만드는 것 같아요. 정말 감동적이지 않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실천 요소는 바로 내 체형에 어울리는 옷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비싼 옷보다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이 훨씬 중요해요. 한 스타일리스트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젊은 사람들 옷을 그대로 따라 입으시는 거예요. 20대, 30대에게 예쁜 옷이 60대, 70대에게도 예쁜 건 아니거든요. 본인의 체형과 나이에 맞는 스타일을 찾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는 옷차림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예를 들어 어깨가 좁으신 분들은 어깨에 라인이 살짝 들어간 재킷을 입으시면 어깨가 넓어 보이고, 배가 나오신 분들은 허리선이 살짝 높은 옷을 입으시면 다리가 길어 보여요. 한 60대 여성분이 이런 경험담을 들려주셨어요. 저는 하체가 통통한 편이에요. 그래서 젊을 때는 항상 검은색 바지만 입었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백화점에서 직원분이 네이비색 A라인 스커트를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런 밝은 색을 내가 라고 생각했는데 입어보니까 오히려 하체가 더 날씬해 보이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색깔도 다양하게 시도해보고 스커트도 자주 입게 되었어요. 개인 취향은 존중하되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 내에서 선택하셔야 해요. 여러분도 그런 옷 하나씩은 가지고 계실 거예요. 어떤 이미지 컨설턴트 분이 이런 조언을 해주셨어요. 나이 드신 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게 개성은 살리되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70대 할머니가 20대 여대생 같은 옷을 입으시면 어색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본인만의 색깔이나 스타일은 충분히 살리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화려한 스카프를 매신다든지 예쁜 브로치를 다신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말이에요. 이제 원칙과 실천 방법을 알았으니 정말 감동적이고 실용적인 실제 사례 몇 가지를 더 들려드릴게요. 이런 분들의 경험담을 들으면 정말 마음이 따뜻해져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발각질 관리가 50대 들어서 중요한지 몰랐는데 매일 크림 발라서 관리하니까 내 스스로 기분이 좋더라고요. 가슴이 뭉클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처럼 작은 것 하나하나가 모여서 전체적인 인상을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한 70대 할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젊을 때는 발 같은 건 신경 안 썼어요. 그런데 나이 들어서 손자가 할아버지 발이 왜 이래? 하는 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날부터 매일 발을 깨끗이 씻고 각질 제거도 하고 크림도 발라요. 그랬더니 손자가 할아버지 발이 부드러워졌어요 하더라고요. 작은 변화였지만 가족들이 알아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옷을 화려하게 비싸게 입는 게 아니라 깨끗하고 단정하게 입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 맞는 말씀이죠. 한 세탁소를 운영하시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우리 단골 할머니가 계신데 정말 부지런하세요. 일주일에 2번씩 오셔서 옷을 맡기시고 집에서도 다림질을 해서 입으시거든요. 그 할머니는 비싼 옷을 입지 않으셔도 항상 고급스러워 보여요. 반대로 어떤 분들은 명품을 입고 오셔도 관리가 안 되어 있으면 오히려 초라해 보이기도 해요. 한 60대 여성분이 이런 놀라운 경험담을 들려주셨어요. 저는 평생 검은색, 회색, 갈색 옷만 입고 살았어요. 나이 들면 화려한 색깔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연분홍색 블라우스를 사다 줬어요. 엄마, 이것만 입어봐 해서 반신반의하면서 입었는데 거울을 보니까 얼굴이 확 밝아 보이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파스텔 색깔 옷들을 조금씩 시도해보고 있어요. 어떤 70대 남성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오랫동안 사무직을 했는데 퇴직할 즈음에는 어깨가 완전히 굽어 있었어요. 그런데 동네 체육관에서 요가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늙은 남자가 무슨 요가냐 했는데 6개월 하니까 어깨가 펴지고 허리도 곧아지더라고요. 걸을 때도 당당해지고요. 아내가 영감, 키가 커졌나? 하더라고요. 정말 감동적이지 않으세요? 한 요양보호사분이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제가 돌보는 어르신들 중에 냄새 관리를 정말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매일 아침 샤워하시고 옷도 깨끗하게 갈아입으시고요. 그분은 다른 어르신들이나 보호자분들과의 관계가 정말 좋으세요. 먼저 다가가서 인사도 하시고 대화도 나누시고요. 반대로 냄새가 나시는 분들은 점점 소외되시는 경우가 많아요. 안타깝지만 현실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었죠. 나이가 들수록 외모 관리가 중요한 이유 기억하시죠? 첫째, 자신감 증진, 잘 차려입은 날과 대충 입은 날의 확연한 차이,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둘째, 중요한 경쟁력, 외모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부지런하고 능력 있어 보인다는 후광효과, 이는 일자리와 인간관계에서 정말 유리해요. 셋째, 건강에 도움, 서울대 연구 결과, 외모 관리하는 어르신들의 인지장애 진행이 40% 느리다는 놀라운 결과. 마음이 늙으면 몸도 늙는다. 는 말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셈이죠. 넷째, 후광 효과로 인한 신뢰감. 깔끔한 외모 이꼬르 능력 있고 친절한 사람으로 무의식적으로 인식된다는 하버드 대학 연구. 그런데 실천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오늘부터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첫째, 깔끔함을 최우선으로 하세요. 비싼 옷보다는 깔끔함이 우선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정기적인 세탁과 다림질,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고급스러워 보일 수 있어요. 아침에 옷을 입기 전에 거울 앞에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주름은 없는지, 얼룩은 없는지, 단추는 다 잠겨 있는지. 이것만 해도 하루 종일 자신감이 달라져요. 둘째, 소재와 청결을 중시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브랜드보다는 소재가 중요해요. 면 100%, 린넨, 울 같은 천연 소재의 기본 아이템들을 좋은 품질로 장만하시면 오래오래 입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깔을 찾아보세요. 입으면 유독 안색이 밝아 보이는 그런 색깔 말이에요. 셋째, 냄새 관리에 특별히 신경 쓰세요. 매일 샤워, 의류 주기적 세탁은 기본이에요. 그리고 구강 관리, 발 관리까지. 작은 부분이지만 이런 것들이 모여서 전체적인 청결감을 만들어요. 또한 허리 꼿꼿, 어깨 펴기부터 시작하세요. 자세만 바꿔도 10살은 젊어 보여요. 매일 7,500보 이상 걷기. 이것만으로도 자세가 좋아지고 혈색이 좋아져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현재 모습은 지금껏 여러분이 만들어 온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라도 시작하시면 돼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70대에 시작해도 80대에 시작해도 충분히 변할 수 있어요. 한 80세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75세에 처음으로 화장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지금 와서 뭐하러? 했지만 저는 정말 행복해요. 거울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고 사람들도 만나고 싶어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5배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거울 앞에 서서 자세를 바로 하고 깔끔하게 옷을 정리하고 청결함을 유지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진짜 도움이 되셨다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실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70대 할머니가 새로운 색깔의 옷을 도전하시는 이야기, 80세 할아버지가 자세 교정을 위해 운동을 시작하신 이야기, 그리고 작은 변화들로 인해 삶이 달라지신 분들의 이야기까지.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시작이 반이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든다. 는 것이었어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거든요. 그런데 댓글로 여러분만의 외모 관리 팁도 공유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이렇게 해서 좋아졌어요. 이런 방법이 효과적이더라고요. 하는 경험담들을 서로 나누면 더욱 풍성해질 것 같아요. 또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삶에 진짜 도움이 되는 그리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가치 있는 분들이에요. 나이는 단순한 숫자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건 스스로를 얼마나 사랑하고 가꾸느냐예요. 오늘부터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아름다워. 나는 소중해. 나는 더 나아질 거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